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1987년도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인인 수지킴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도 대한민국 회사의 홍콩 주재원인 윤태식 씨가 부인인 수지킴, 김옥분을 홍콩 아파트에서 살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윤태식은 29살이 되겠습니다. 1958년생이죠. 그 당시에 이제 수지킴, 김옥분은 1952년생이니까 남편보다도 6살이 많은 연상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죽었을 때 나이는 35살이 되겠습니다. 김옥부는 미 8군에서 일하다가 홍콩 사람과 결혼해서 홍콩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또 이혼을 하고 나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한국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호스티스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콩으로 또 다시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기업체의 한국 기업체의 현지 주재원으로 나온 윤태식을 만나서 1986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 34살에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87년에 35살에 이제 살해 당한 거죠. 윤태식은 이제 그 28살에 결혼하고 29살에 이제 이 여자를 살인을 하고 간첩으로 이제 몰아세운 거죠. 윤태식이라는 사람은 1958년생인데 중학교 중퇴 학력에다가 군대도 방위 출신인데 사기꾼 그 기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중학교 중퇴에다가 방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는 거는 나는 육사를 졸업했다. 방위가 이제 육사 졸업했다고 이제 우기는 거죠. 방위가 아니고 난 대위다. 대위로 제대했다.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나가 이제 뭐 대학교 졸업했다.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뻥을 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중퇴가 이제 대졸이라고 우긴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호스티스 출신, 남자는 사기꾼, 뭐 이렇게 그런 궁합이 되겠습니다. 1987년도에는 이제 50 전두환 정권이 이제 막바지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의 막바지니까 그 1987년도 이제 노태우가 그 이제 그 전두환 독재 정권의 이제 마지막에 노태우 이제 민정당 대표가 어떻든 그 직접 선거 직선제를 이제 그 선포를 하면서 이제 민주화의 길로 돌아들 때니까 50 정권의 마지막 때죠. 그 당시에 이제 50 정권의 그 1987년도에 이제 그 저기 한 사람이 이제 그 누구죠? 그 전두환 그 충신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장인 장세동이가 그 마지막 그 세력을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50 정권 때 부부싸움으로 인한 살인 사건을 여자 간첩이 남편을 납북하려고 한 사건으로 50 정권이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이 자신네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수지킴을 목졸라 죽인 윤태식은 싱가포르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홍콩에서 싱가포르 이제 가까우니까 가서 싱가포르 주재의 그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사관을 찾아가서 싱가포르의 대사관을 찾아가서 나 북한으로 망명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이놈이 뭐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뭐 이상한 놈이다. 그래서 망명을 안 받아주자 머뭇거리자 그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나 미국으로 망명하겠다. 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또 이상한 놈이 왔네.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한국 대사관으로 신변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이제 이제 인도된 거죠, 강제로.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당신 왜 왔다 갔다 뭐 북한 대사관도 가고 미국 대사관도 가고 당신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윤태식이 주장하기를 내가 북한의 공작원에게 납치를 되었다가 지금 탈출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북한의 간첩이었다. 그래서 나는 납치됐다 탈출한 거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엄밀히 따지면은 이놈이 이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한 건데 이 정황을 대충 그 한국 정부 아니면 대사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윗선에서 이제 아마 그 잔대가 굴린 거죠. 그래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인 장세동이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 발표를 하고 이에 이거 사실이 아닌데요라고 반대한 그 싱가포르 주재 대사 이장춘을
지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심할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장춘이는 이거 간첩 사건이 아닌데 했는데 왜 그 간첩 사건인데 왜 아니냐는 문제 하면서 이제 장세동에 의해서 이제 심할서를 쓰게 된 거죠. 홍콩 언론은 당시에 홍콩 언론은 수지킴이 간첩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보도를 했지만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그 간첩 사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들은 척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김옥분의 가족은 수지킴의 가족은 간첩 혐의 연루와 관련해서 각종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이 가족은 풍지박산이 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살인자인 윤태식은 승승장구 잘 나가게 되겠습니다. 각종 사기와 범죄를 지게 되겠습니다. 1994년 36살이 되었을 때 살인한 주 7년이 지났을 때 방송사의 PD 신분증을 위조로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수억 원을 쓴 혐의로 구속이 되겠습니다. 1996년 2년 후에 38살 때 출소를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국가안기부의 어떤 그 비호를 받는지 아니면 안기부의 어떤 관리를 받는지 이쪽과 무슨 인맥이 있는지 해서 어떻든 아마 안기부에서 뭐 이제 이 사람을 관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그 옛날에 그 사건이 7년 전의 사건이 간첩 사건이 아니고 뭐 내가 뭐 부부싸움에서 사람 죽인 거다라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안기부 입장이 국가 정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뭔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벤처 사업가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살에 1996년에 출소를 한 후에는 지문인식 시스템 벤처 회사인 패스21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윤태식은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서 변신해서 그 패스21 지문인식 회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이게 되는 거죠. 1998년 40살 때 그 패스21 설립 후에 이제 뭐 한 2년 만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안기부에서 패스21 지문인식 시스템의 기술시연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안기부가 윤태식을 꾸준히 관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이 패스21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패스21은 정권의 비호를 받는 유망한 주식이라고 비한 그런 비공개 정보가 이들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고위층 사이에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발빠르게 재테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패스21이 뭔가 수상한 회사, 안기부의 비호를 받는 회사, 정부의 비호를 받는 유망한 회사고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것들이 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알고서 이제 주식을 많이 산 거죠. 어떻든 그 정보가 빠르고 아무거나 집어먹는 돈 많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리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42살 때 그 윤태식은 김찬경 씨가 인수한 미래저축은행의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 그 살인자 사기꾼이 뭐 그 저축은행의 회장까지 된 거죠. 42살 때 젊은 나이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수상하게 여긴 신동아 잡지의 이정훈 기자가 사건의 전모를 듣고서 이 사건을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경찰이라든가 뭐 안기부가 하지도 않은 짓을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고 돌아다닌 거죠. 사건의 내용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서 이제 이거를 취재한 것을 주간동화 잡지의 기사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본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또 심층 취재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태식은 이제 저축은행 회장인데 이거는 이제 겁이 나니까 법원에다가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보도를 들은 수지킴, 김옥분의 가족들, 유족들, 이제 남아있는 유족들이 분노를 하고, 이거 뭐, 옛날에 수지킴이 간첩이라, 북한 간첩이라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살해된 거다. 이 내용이 밝혀지자 유족들이 이제 분노를 하죠.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멀쩡한 사람은 간첩으로 몰아넣고, 살인자는 유유히 회장을 하고, 이게 도대체 승질나는 일이죠. 그래서 분노한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2001년 43살 때 결국에는 이 윤태식 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43살, 43살인데 윤태식이는 공소시효를 50일, 겨우 50일, 뭐 두 달도 안 되는 공소시효를 남겨놓고 결국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되겠습니다. 2002년 44살 때 법원은 살인, 사기,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하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15년 만에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살인을 하고 1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 50일을 남기고 구속이 되어서 앞으로 15년은 감옥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종훈 기자와 그것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조작 및 은폐에 앞장섰던 장세동 안기부장, 그 다음에 안기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되면서 흐지부지 되게 되겠습니다. 그 공소시효는 직권남용죄는 3년이고 직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1년이 되겠습니다. 2003년 45살 때 이 그 수직기임 김옥부의 유족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윤태식을 상대로 해서 10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4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억울한 거 간첩 혐의 살해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42억 원을 국가가 지불을 해라. 국가정보원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사건 조작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부는 장세동 등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발휘해서 배상액을 물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장세동은 8억 원대의 자신의 빌라를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그 15년 형을 다 산 거죠. 2017년 59살이 되어서 만기 출소한 윤태식은 휴대폰 전자화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안기부 이런 권력층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데가 끼워 맞추기식 어떤 자기네들 목적에 의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요된 자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판결, 잘못된 행위를 나중에 가서 자기네들이 잘못된 거 드러나기 싫어서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는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권력층의 고압적인 태도는 바로 이게 아주 더 나쁜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